안녕하세요. 톡톡에너지입니다. 2021년 8월 5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톡톡에너지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시나리오별로 진행될 경우 사회의 모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이 담겼습니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안은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을 일부 활용할지 아니면 모두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과감히 대처할지에 따라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최소 96.3%에서 최대 100% 감축하는 세 가지 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2018년 대비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살펴보면 1안은 2018년 대비 96.3%를 감축한 2,540만 톤 배출, 2안은 2018년 대비 97.3%를 감축한 1,870만 톤 배출, 3안은 2018년 대비 100%를 감축한 0톤 배출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감축을 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으로 탄소 배출은 줄이고 탄소 흡수는 늘리는 방안입니다. 1안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7기를 최소한 2050년까지 유지하는 대신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땅속에 저장하거나 다른 물질로 활용하는 기술로 탄소 9,500만 톤을 흡수하여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은 2,54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2안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 발전을 중단하는 대신 LNG 발전은 유지함으로써 1안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여 1,870만 톤을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3안은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3안은 석탄 발전과 LNG 발전 모두를 중단하고 수소 발전에서도 석탄 등에서 추출한 추출 수소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온 부생 수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또한 운송수단 부문에서도 1, 2안과 달리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비율을 97%로 정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된다면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전 사회적인 부문에서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의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4,530만 TOE였던 전력 수요는 최대 1억 450만 TOE까지 증가하고 신재생 에너지 또한 910만 TOE에서 최대 3,660만 TOE로 수소는 최대 4,540만 TOE로 대폭 규모가 커집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환,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감축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전환 부분인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 수요는 2018년 대비 2050년에 204.2에서 212.9%로 대폭 증가하는데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재생에너지 비율은 56.6%에서 70.8%로 증가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2018년 2억 6,050만 톤 대비 79.6%를 감축한 5,310만 톤의 온실가스가 수송 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97.1%에서 88.6% 감축한 200만에서 1,12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별로 적게는 31.2%, 많게는 88.1%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합니다. 온실가스 흡수 및 활용에도 전폭적으로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산림의 경우 현재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강화된 산림 대책을 추진한다 해도 온실가스 흡수량이 2018년 4,130만 톤에서 2,410만에서 2,47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경우 전량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2050년 총 5,790만에서 9,500만 톤을 포집 활용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수소는 전환, 산업, 수송,
화학적 전환 등 여러 부문에서 활용되면서 2,750만에서 2,920만 톤의 수소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는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전환 부문에서는 배출권 거래자의 유상 할당 비율을 높이는 등 탄소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시장을 전면 개편하고 전력 산업 구조를 혁신하며 전문 규제 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및 정유 등에서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전기 가열로를 도입하고 원료 및 연료를 새로운 종류로 대체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입니다. 이를 위해 탄소 중립 핵심 분야,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를 육성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설 개선 투자를 추진하면서 배출권 거래제, 녹색 금융 등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도합니다. 수송에서는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 차를 76에서 97% 이상 보급하고 나머지 차량도 바이오매스 연료 등 대체 연료로 전환하도록 하며 대중교통 및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 모빌리티 활용을 늘리고 화물 운송 수단을 기존 자동차에서 기차, 배 등으로 전환하여 승용차 통행량을 15% 감축합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고효율 기기를 보급하여 30에서 32%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요금제 개선 등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해 국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냅니다. 농축산 부문에서는 연료 전환 및 영농법 개선 등을 추진하고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 매립량을 최소화합니다. 이처럼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탄소 가격 부과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격 체계도 재구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국가 기후 기술 R&D 전략 및 예산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소통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톡톡에너지였습니다.